네, 이대료 회장님의 여러 가지 그 제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상당 많은, 거의 많은 부분이 저도 동감하는 그런 바입니다. 저는 이 광화문 전체를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도성이 있던 곳이고, 조선시대 경복궁,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청와대 대한민국까지 이어서 하나의 벨트로 이렇게 하나로 이어서 도성 잇기 프로젝트를 이거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가요? 여긴가요? 네. 도성 공화문 일대 하나로 잇는 시대별 역사문화 과운길 조성입니다. 조선시대에서 대한제국 왕정시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주권시대까지입니다. 이것을 초중고 역사 현장교육 제도화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왕국 경복궁, 대한제국 독수궁, 대한민국 청와대 이렇게 해서 품격 있는 교육과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가운길에 두 역사 기념관 건립안을 제가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세종대왕 탄신 기념관입니다. 종로구 통인동에 있고, 두 번째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종로구 신교동에 있습니다. 그 두 기념관을 제시합니다. 세종대왕 탄신 색임돌은 좀 전에 우리 이대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변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색임돌 하나 있어서 어느 해인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현장 교육을 왔었는데 이 아이에게 엄마가 말합니다. 세종대왕이 이곳에서 태어났단다. 그러자 이 어린아이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엄마 세종대왕이 길에서 나셨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세종대왕을 우리가 숭상한다는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세종대왕 탄신 기념관 최적지로 저는 이 통인동 세종대왕 옛 준수방 그 동네에 있는 22 경찰 경호대 현재 종로구 통인동 통일시장 옆에 있는데요. 이걸 제가 알아보니까 약 1,300평인데 이것이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교회인데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그러니까 그 제왕 그 삼국시대부터 왕이 통치해 오던 그 나라를 국민이 주인이다 해서 대한민국으로 바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교회가 신교동, 종로구 신교동 인왕산 자락에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현재 비어 있고 여기를 원래 있었던 대로 하와이 처음에는 한인 기독교 독립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서울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오다가 지금 비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대한민국의 상징으로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기념관 조성을 위해서 이걸 제가 많이 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거에 대한 찬반이 참 많아요. 이 정치적인 어떤 성향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공화를 지나치게 이 두 부류로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지면서 여기에 대한 말들이 있는데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성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맥을 잡아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만들었던 이 교회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대한민국 상징의 초대 대통령 기념관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이 모든 것은 지금 초안이기 때문에 약간 빗나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청와대 영빈관 옆에 서울 630, 7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복궁 안으로 이전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청와대가 비어서 이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텐데요. 이 7궁이 무엇이냐면 조선왕국 때 왕을 낳은 후궁 7명의 신이가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이 후궁이라는 신분으로 경복궁 밖에 두고 7궁이라 했는데요. 이곳 역시 제왕적 상징이고 7궁 그러므로 7궁을 경복궁 안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것은 물론 문화재청 소관이기 때문에 향후에 논의됐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왕과 대통령 기념관 조성의 최적지가 어딘가 이것까지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보여드렸던 그 20일 경찰 경호대 바로 옆에 우리나라 마포 아파트만큼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그 이름이 효자 아파트인데요. 현재는 이것이 도시관리계획 위반 중으로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붙어 있는데 이곳을 기념품 제작 및 판매처로 조성을 해서 그 인사동에 여러 가지 그 우리 그 고유의 기념품 제작도 하고 젊은 친구들 제작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서 좀 품격 있는 그런 관광지로서 활용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통령 기념관으로 보존하고 광화문 일대 도성 역사 문화 가온길 탐방을 추진하자. 여기는 TF팀이 구성이 돼야 되겠고 각 분야별 전문가 선발이 돼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경복궁과 세종대왕 탄신기념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역사학회나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등에서 한글학회 이런 곳에서 이걸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제국 덕수궁입니다. 여기는 대한황실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 덕수궁까지 더 넣어야 조선시대부터 현대 대한민국 대통령까지를 다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이었습니다. 10월 12일이. 그래서 시청 앞 광장에서 대대적으로 그 당시 있었던 선포를 재현을 했는데 그 재현 행사의 복장까지도 그 당시 복장 그대로 해서 대한황실문화원의 황사손, 이원 황사손이 주관해서 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황녀, 고종의 손녀가 되시는 이혜경 황녀님이 내한하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대한제국의 역사가 너무 묻혀있다. 대한제국에 대한 역사를 그대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 이거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의 호가 우남인데 우남 네트워크, 이승만 학당 등등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랄까 신격화, 우상화, 마찬가지로 세종대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좀 숭상하고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자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 반대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항의를 받을 때 이것이 더 이렇게 좀 뭐랄까 더 우상화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면서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이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그대로 이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의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라면서 본인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칠국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광화문 시대의 역사 현장에 가져다둘 부가가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이 청와대 개방 경제 효과가 연간 2천억에서 1조 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잘 분간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네에서 27년째 살고 있습니다. 27년째 살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가 주변에 그 주말이 되잖아요. 토요일이 되면 인왕산과 북한선을 며칠 전에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개방했잖아요. 그 직후에 주말이 되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 거기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고 있는데 하는 걸 보면 여기가 좋다. 여기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한 다음에 내려와서 주로 뭐 하느냐. 막걸리에 파전에 먹자 놀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먹고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이대로 굳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서둘러서 교육의 현장, 바른 역사 현장 교육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언어권의 문화, 역사 문화 해설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도성 역사 교육 견학교를 제도화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념품관 아트 제작과 판매로 일자리 창출을 만들자. 세 번째, 국가의 위상과
같이 상승 효과가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총괄 기획은 이제 제가 거기 이제 살다 보니까 또 세종 관계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읽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성 광화문 일대를 하나로 잇는 시대별 역사문화 가온길 조성안, 정문화연구원 원장 최은경. 광화문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까지 왕정시대를 열었던 곳이며 대한민국에 이르러 국민 주권시대를 열었던 도성의 상징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이 지역을 하나의 도성 읽기로 잘 다듬어서 초중고의 역사 현장 교육이 되도록 제안한다. 역사의 기록이란 있는 그대로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현장 교육의 장으로 제왕의 통치 현장 경복궁과 황제의 상징 독수궁, 그리고 국민이 주권자가 된 대한민국의 상징 청와대를 하나로 잇는 것은 효율적 역사 현장 교육이 될 것으로 믿는다.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대 공약을 실천함에 따라 청와대는 2022년 5월 10일 개방하게 된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보면 고도가 비교적 낮은 3,400m 높이의 인왕산과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이 완전 개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될 것으로 본다. 1958년부터 세종대왕 탄신지 복원에 관한 학계와 전문가의 노력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 세종대왕 탄신기념관에 관한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제안 1. 세종대왕 탄신기념관 건립에 관하여 세종대왕 탄신기념관 건립에 관하여 가장 역사적이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최적지는 세종대왕의 탄신지가 있는 옛 준수방 일대 현 종로구 통인동에 있는 22 경찰 경호대 자리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지면서 경찰 경호대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자리에 세종대왕 탄신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 약 1,300평입니다. 세종대왕 탄신지 복원이란 말은 현재로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복원이라는 말에 갇혀서 지난 65년 동안 책상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만큼 세종대왕의 업적은 15세기에 전 세계를 통틀어서 오늘날까지 가장 으뜸되고 존경받는 왕이고 그 숭상의 의의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생략하고 탄신기념관에 관해서만 제안하며 추진위원회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다. 도로변에 세종대왕 나신 곳이라는 세금돌 하나 덩그러니 있는데 매년 세종탄신일은 5월 15일에 후손들이 길바닥에 후손 일동이라 쓴 꽃바구니를 바친다. 다음날 이 꽃바구니는 도둑의 손에 의해 사라지곤 한다. 보다 못한 패자가 의자를 가져다가 그 위에 꽃바구니를 올려놓으니 시들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의식에 스며든 정서가 교육화되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무서운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교육이란 의식을 깨우는 흰 도화지 같은 것이므로 일반 국민들을 바르게 일깨워야 하는 것이다. 흔히 역사 기록이란 강자 논리에 의한 붓의 장난으로 본다. 그렇다 보니 다음 세대에 대한 무책임에서 나오는 탐닉의 기록이 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난다. 세종대왕은 소리가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르다 하여 정음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정신, 어뢰에 새겨놓으셨다. 우리는 그 어를 나타내는 소리의 문자, 한글로 소통의 세상을 살고 있다. 세종은 백성을 긍휼히 여겼던 민의 정치를 하셨고 모든 과학적 성과 또한 민의 중심을 둔 최상의 결과물을 드린 것이다. 세종대왕의 마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자.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종 정신에 맞을까? 청와대는 제왕적 상징을 없애고 국민이 주인이 된 민국의 상징이다. 다시 말해 15세기 세종의 예민 정신과 대한민국 정신이 만나는 곳이다. 그러므로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집무실로 그대로 두고 세종 탄신일에 탄신기념 잔치를 하는 곳으로 하고 마당에 세종대왕의 과학적, 업적 조형물들을 두어서 세종과 현대의 대통령들이 만나는 곳이 되게 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세종대왕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만남이 여과 없이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결론적으로 세종대왕 탄신기념관 건립은 태어나신 종로구 22 경찰 경호대에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제안 2. 대한민국 초석을 놓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건립안. 세종대왕 탄신지에서 가까운 인왕산 자락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에 195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교회가 현재 비어 있고 지금은 서울시 소유가 되어 있다. 이곳은 종로구 피룬대로 11길 27-1번지에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이승만 대통령의 공통점은 국민을 위한 정치 지도자였다는 것이다. 제왕의 통치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게 하자는 국민 주권의 시대를 처음 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 문제를 정치적 이념이나 공과를 논하며 반대하는 것은 역사관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을 새로 건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세운 교회는 근현대사 역사관의 가치로서 충분하므로 서울시에 다른 계획이 있더라도 역사의 현장이므로 비어있는 그 교회를 살리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세종대왕 탄신기념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세계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바탕에는 세종대왕의 정신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도입이 성공을 가져온 것이다. 제안 3. 대한제국의 상징 덕수궁. 덕수궁은 대한제국의 상징물로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 행사가 지난 2017년 10월에 있었다. 네, 대한제국 역사가 바르게 교육되기를 바란다고 그 황력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복원이라는 참뜻은 정신을 잇는 것이다. 역사의 산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 그 얼을 이어놓아야 다른 역사 교육이 세워질 것이라고 본다. 도성 교육의 현장을 하나로 잇고 나면 그 뒤에 역사, 문화, 관광지로서 그 부가가치는 천문학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국격을 높이는 일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으뜸되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며 또 그 일로 국민의 의식을 바르게 일깨워서 세계 최고의 세계 시민 의식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교육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하겠다. 이상입니다.